살인에도 저마다 이유가 있죠.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해서, 혹은 원한이 깊고 깊어서, 혹은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살인범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하면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사람 새끼야 뭐야, 어머, 뭐야, 왜 그래, 왜 저런 거야? 오늘 이야기에 문제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포천 영중면에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2018년 작년이죠. 2018년 5월 초, 이 묘지에는요, 아침 일찍부터 300여 명 정도 돼 보이는 경찰관과 그리고 경찰 견 몇 마리가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금 여기 찾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요, 뒷머리는 둔탁한 뭔가에 맞은 듯 움푹 패어 있었고요. 목에는 550cm 길이의 노끈이 감겨져 있었어요. 감겨 있었다라기보다는 조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즉, 이 사건의 범인은요, 피해자의 뒤통수를 무언가로 가격해서 죽이고 목에 노끈을 둘러가지고 자살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무슨 사정이 생긴 건지 갑자기 자살로 위장하려 했었던 작전을 변경을 해가지고요, 급하게 땅에 시신을 묻고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포천 암매장 살인사건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의 종암경찰서로 실종신고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여느 실종신고와 다를 게 없는, 그냥 동생이 4일 전에 집을 나간 뒤에 깜깜무소식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종자는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당시 37살의 유씨. 이 유씨는요, 당시에 집을 나가면서 전날 은행에서 대출받은 2천만 원을 챙겨나갔다는 게 가족이 전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 유씨는요, 가족들한테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나 어디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게, 나가서 언제쯤 들어올게,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요, 불안한 마음에 이 유씨한테 전화를 몇 번이고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옆에 띄워드리는 자료는요,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사진은 상관없는 사진이에요. 경찰은요, 제일 초기 수사의 기본인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씨가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다지 사교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의 직장과 집을 주로 오갔던 걸로 추정이 됐어요. 그나마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곤 종종 이 유씨가 퇴근하고 갔었던 성북구에 있는 집 근처 헬스장 정도? 운동은 늘 원래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 유씨가 자주 다니던 헬스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 헬스장이 도봉구로 옮겨가면서 유씨는 성북구와 도봉구에 있는 헬스장 두 곳을 번갈아 들리면서 운동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여기서 주목한 인물은 도봉구 헬스장의 관장, 당시 45살의 조씨였습니다. 조씨와 그리고 유씨의 관계는요, 12년째 알고 지낸 사이라던데, 지방에서 둘이 헬스장을 같이 차리겠다면서 이리저리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 씨와 조 씨 둘 다 굉장히 친한 걸로 보이는 거죠. 유 씨가 실종 전날 은행에서 대출받았었던, 그러니까 실종 당일 들고 나갔었던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의 쓰임새도 바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이 유 씨는요, 꿈이 헬스장을 직접 차리는 거였대요. 내 헬스장. 그러다 보니까 당시 헬스장을 운영 중이었던 조 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요. 대화할 일도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때부터는 조 씨와 헬스장 운영에 대한 그런 질문과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실종 한 달여 전인 3월경에는요, 이 조 씨는 유 씨한테 대전에서 헬스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유 씨는 그냥 계약금만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놔줘요. 나만 믿어요. 나 이미 헬스장 하고 있잖아.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돈만 준비해놔요. 내가 나머진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유 씨한테 계약금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당일 유 씨가 들고 나갔었던 2천만 원이 바로 그 돈이었던 거예요. 계약금. 딱 조 씨가 뭔가 수상하죠. 경찰들도요, 이 조 씨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조 씨의 헬스장 CCTV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스장 CCTV에 눈에 띄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네. 이 유 씨가 실종된 날인 2018년 4월 27일 오전 4시 40분쯤에 이 조 씨가 헬스장에서 검은 색깔 이상한 비닐봉투를 챙겨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뭔가 들어있는 듯한 검은 색깔 비닐봉지. 그리고 20분 뒤인 오전 5시쯤에는요, 새벽 5시, 이때쯤에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유 씨가 조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유 씨가 실종된 당일 마지막 목격자가 조 씨네? 조 씨랑 둘이 같이 있었네? 둘이 탄 차의 행적은요, 시내 이곳저곳을 돌다가 경기도 포천으로 간 뒤에 끊겼습니다. 당연히 경찰들은요, 바로 5월 3일 이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 유 씨 실종 당일 추정날 같이 있었죠? 같이 포천 갔죠? 포천 왜 간 거예요? 유 씨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조 씨 당신인 것 같은데 그날 같이 있었죠? 아, 제가 그날 포천에 간 건 맞아요. 근데 누구요? 뭐 유 씨? 아니요, 유 씨랑 같이 안 갔어요. 저 혼자 포천에 갔습니다. 조 씨의 진술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갔어요. 저 그날 유 씨 못 봤는데요. 이 말을 들은 경찰들이요, 이래도 못 봤어요? 라면서 당시 확보했었던 CCTV 영상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조 씨는 당황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말을 딱 바꿨어요. 생각해보니까 유 씨랑 같이 갔던 것 같네요. 그날 사실 유 씨가 포천의 이동갈비를 너무 먹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포천 이동갈비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태워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태워다 준 것 뿐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유 씨가 포천 이동갈비 먹고 싶다고 차로 태워달라고 그래서 포천으로 가서 그 식당 앞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경찰들도요, 이 말을 처음 듣고 헛웃음이 나왔대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새벽에 갑작스럽게 포천 이동갈비가 먹고 싶다 한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게 먹고 싶다고 서울에서 30km 넘게 떨어진 포천까지 갔다는 게
새벽 5시에? 조 씨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요, 뻔뻔하게 계속됐습니다. 그럴수록 경찰의 의심은 커져갈 수밖에 없죠. 사건 당일에 이 조 씨가 운전했었던 차량, 이 차량도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유 씨는 27일날 실종이 됐는데 바로 그 전날인 2018년 4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에 이 조 씨가요, 멀쩡한 자기 차를 내비두고요, 갑자기 렌터카 업체에서 SUV를 빌린 거예요. 자기 차를 내비두고. 그리고 그 차에 바로 다음날 유 씨를 태우고 포천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유 씨가 사라진 거예요. 왜 차량을 렌트한 거냐, 왜 그랬냐 라는 질문에 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이 말만 했어요. 아니, 포천 이동갈비가 먹고 싶다는 유 씨를 저는 그냥 포천 가서 그 식당에 내려주고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혀있는 영중면의 공동묘지에 간 거예요. 그뿐입니다. 포천 이동갈비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경찰들은요, 렌트한 SUV 차량을 확보해서 바로 그 차의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문제의 날에만 블랙박스가 딱 꺼져 있네. 누가 봐도 지금 조 씨가 이상하고 의문투성이에요. 이 정도의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조 씨가 범인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없으니까. 실종 당일날 둘이 포천까지 동행했다라는 사실 말고는 이 유 씨가 어디에서 내려서 뭘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조 씨의 말대로 정말 유 씨가 그날 새벽 5시쯤에 포천 이동갈비가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조 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새벽 5시에 포천 이동갈비 그 식당 앞에 유 씨가 내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조 씨는요, 경찰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관님, 내일 저랑 함께 포천에 내려가면 제가 유 씨를 어디에 내려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 알겠다고, 내일 꼭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한 뒤에 조 씨를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참고인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인 5월 4일, 다음날 조 씨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 또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전 조 씨 부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메모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 조 씨가 집에 남긴 그 메모에는요,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그저 나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가는 거니까 도망간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가족들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고 너무 미안합니다 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에 경찰들 전체가 이 조 씨의 행적을 쫓아서 긴박히 움직였습니다. 얼른 찾아야 된다. 먼저 통신 자료를 살펴볼 영장을 이 법원에서 발부받아가지고 이 조 씨 휴대폰 통신 내역 분석에 들어갔어요. 빠르게 이 조 씨의 통신 수사 자료를 훑어보다가 경찰들의 눈에 2건의 통화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 씨가 전남 여수와 화순에 위치한 숙소에 전화를 건 기록이 뜬 거예요. 거기다가 또 조 씨가 서초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광주행 고속버스에 올랐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놈 딱 걸렸어. 여수나 화순으로 가려고 지금 광주행 버스를 탔구나. 이에 경찰들은요, 바로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로 갔고요. 거기에서 조 씨가 탄 걸로 추정되는 버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CCTV를 바로 켜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잠적한 조 씨가요, 광주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들린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들고 태연히 서 있는 거예요. 호두과자 이렇게 먹으면서. 가족들한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마냥 편지를 남겼는데 이 버스 안에서는 호두과자를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조 씨가 전화했었던 여수와 화순 숙소도요, 전화를 이제 경찰들이 따로 해봤는데 이 조 씨가 예약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숙소에서 묵지는 않은 걸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경찰들한테 내일 포천으로 같이 가죠, 가서 제가 유 씨를 어디에다가 내려줬는지 알려줄게요 하고 경찰서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다음날 잠적을 해버렸잖아요. 왜 잠적을 했던 걸까? 이렇게 도망을 간 것 자체가 자기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왜 도망을 가? 2018년 5월 9일 드디어 조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도주한 지 6일 만이었어요. 이때 조 씨는요, 광주터미널 인근 대형마트에서 물 마시다가 경찰들 눈에 딱 띄어가지고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 씨는요, 별다르게 저항하지 않았고요, 순순히 체포가 됐어요. 이 조 씨는요, 체포는 됐지만 여전히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범행이 사용된 범행 도구를 찾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만 나온다면은,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다면 조 씨가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수사를 마무리 지어버릴 수 있거든요. 경찰은요, 조 씨가 유 씨를 태우고 포천으로 갔다가 홀로 포천에서 서울로 올라간 길을 차근차근 뒤쫓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요, 혼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도로 중간중간에서 한 4-5번 정도 멈췄어요. 잘 가다가 멈추고, 잘 가다가 멈추고. 경찰들은요, 이 멈춘 이곳들을 집중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5월 10일 포천 인근 강가에서 드디어 범행 도구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모래 위에 수북히 자란 풀숲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흉기는요, 바로 길이 30cm, 직경 5cm, 무게 1kg의 엽기 바벨을 거는 봉이었습니다. 헬스 장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헬스 장비 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엽기같이 뭐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거는 봉. 조 씨가 헬스장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게 CCTV에 있었다. 이 거는 바벨 봉 있죠. 이 바벨을 거는 봉, 이거를 비닐봉지에 넣고 나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범행에 사용된 장갑과 삽, 곡괭이도 근처에서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엽기 봉에서 유 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전했는데요. 유 씨의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CCTV도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까지 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무서울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 유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조 씨는요, 아니, 내가 유 씨랑 친했다 보니까 유 씨가 실종됐다고 해서 저도 이리저리 많이 찾으러 다녔었습니다. 유 씨한테 전화도 계속했고요. 실종된 유 씨를 찾으려고 그의 직장까지 제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범인이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억울하다고 자기의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바보가 아니죠. 모든 정황과 정확히 찍힌 CCTV, 그리고 범행 도구, 진술에서도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혼자 포천에 간 거라고. 그런 점이나 모든 게 범인이 조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행동 자체도 내가 범인이다 라고 이렇게 한듯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도망가고. 경찰들은요, 지금 조씨가 말하는 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렌터카의 블랙박스도 차량에 딱 빌리자마자 의도적으로 꺼놓은 거예요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조씨는요, 유씨와 동업을 약속한 적도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유씨가 헬스장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저 맞장구를 친 것 뿐이에요. 대전에서 뭐 헬스장을 함께 차리자고 계약하거나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계약금 같은 거 준비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씨를 뒤로하고요. 경찰은 5월 11일 조씨에게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유씨가 갖고 나갔었던 2천만원은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돈이 나온 거예요. 범행 장소에서 무려 440km 가까이 떨어진 전남 화순군 쌍봉사 인근 야산에서 1,460만원이 5만원권 다발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조씨 수중에 170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금도 유씨의 돈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경찰은요, 이 돈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유씨 돈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조씨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게요, 제가 어머니 묘에 다녀오는 사이에 유씨가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유씨가 안 보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오해를 살까봐 제가 돈을 길가에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했던 말과 후의 말이. 포천 이동갈비 그 식당 앞에서 내려줬다면서. 근데 갑자기 사라졌대. 어머니 묘에 다녀오는 사이에. 범인의 말대로라면 어머니 묘에 이제 갈 때 유씨를 이동갈비 식당 앞에 내려주고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유씨와 함께 갔던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씨가 증발하듯 사라졌는데 당시 차에는 유씨의 돈 2천만원이 있었고 아무리 유씨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봐도 유씨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홀로 서울로 왔다. 오는 길에 차에 유씨의 돈이 있으니까 오해 살까봐 길가에 버렸다. 혹은 유씨를 이동갈비 내려주고 나는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이 묘지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씨를 내려줬었던 이동갈비 쪽에 갔는데 유씨가 없어. 막 찾아도 없어. 근데 유씨의 돈이 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씨의 돈이 내 차에 있으면 내가 오해를 살까봐 서울로 홀로 올라오는 길에 오해를 받기 싫어서 유씨의 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보통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신고부터 했겠죠. 자기가 오해를 살까봐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유씨가 아무리 불러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묘에서든 뭐 아니면 이동갈비 그쪽 근처에 와서든 유씨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해를 살까봐 그 돈을 버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거죠. 2018년 11월 23일 1심 법원은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조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조씨가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재정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월세 273만원을 미납하는 등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월쯤에는 보증금 7천만원 가운데 월세를 차감하고 3,800만원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조씨가 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조씨가 유씨한테 동업을 제안하면서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유씨한테 신신당부를 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도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은요, 헬스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 위해서, 즉 그 2천만원 때문에, 그 2천만원 돈 때문에 유씨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살해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 2천만원 때문에 차까지 렌트해가지고 죽인 거다. 조씨는요, 최후 변론에서 뜬금없이 바벨봉으로 팔 근육의 일종인 전완근 훈련이 가능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재판하는데 전완근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말이죠, 이러면서 아예 사건과 상관없는 얘기를 막 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요, 유씨 유가족들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망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었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은요, 피고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시킴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조씨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심에서도 조씨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조씨는 혼자 포천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확인한 결과 유씨와 조씨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거짓말. 조씨는 유씨와 함께 가긴 했지만 유씨가 포천 이동갈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나는 그냥 데려다 줬을 뿐이고 당시에 그 음식점 앞에 내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친구가 이동갈비 먹고 싶어 한다고 그 새벽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또 차는 그 전날에 렌트했는데? 조씨는 자기 엄마의 묘소에 갔는데 갑자기 유씨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조씨의 엄마 묘소에서 유씨의 시신과 흉기를 발견했죠. 조씨는 유씨와 금전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그저 유씨가 같이 동업으로 헬스장 내자고 하도 하니까 맞장구를 쳐줬을 뿐이다.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쌍봉사 야산에서 유씨의 돈이 나왔는데 이 돈은 누가 놓은 걸까요? 사건 추정 당일날 함께 있었던 사람은 조씨뿐인데 말이죠. 빼박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아직까지도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분이 더 억울할 것 같은데. 20년 넘게 경찰 근무를 하신 당시 이 사건의 형사분도 이 조씨한테 혀를 내둘렀어요. 6번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이 조씨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요, 범행을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 거짓을 진실로 믿도록 자기 최면을 하기 위함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나는 온리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해서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난 진짜 하지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려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이제 계획적으로 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돈 2천만 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남자,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은 남자. 그래도 범인이 잡혀서
죗값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천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정황과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했었던 거짓말,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내가 범인이다 라는 거를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공범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날 유씨와 간 건 인정했잖아요. 정확해요. 그 왜 나머지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처음에 왜 거짓말을 했어요? 참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돈 2천만 원 때문에.